안녕하십니까. 부동산 119입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한 지 보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올스톱입니다. 성남 전 지역이 투기과열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투기과열 지역이 지정이 되면 조합원 지위 승계 금지 규정에서부터 재당청 금지 규정 등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예외 규정과 판례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되는 순간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올가미로 꽁꽁 묶어놓은 것이 폭탄 지뢰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누구는 순간의 선택이 현금 청산으로 아파트를 한순간에 날려먹고 그 누구는 예외 규정이라든가 판례들을 알아서 돈을 만드는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월 15일 대책으로 성남 재개발 재건축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올가미로 꽁꽁 묶어놨다 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폭탄 지뢰밭도 피해갈 수 있으니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합원 지위 승계 금지 규정입니다.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당 주택을 팔면 매수자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없고 청산이 됩니다. 투기과열 지역에서 재건축의 경우 조합 설립 인가에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팔 수가 없는 것이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 관리처분 인가에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매매뿐만 아니라 증여 등 어떤 방식으로도 승계가 불가능하며 매수자는 현금 청산된다 하겠습니다.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가 되면 매매를 할 수 없다는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 지금부터 매수한 물건은 안 된다는 건지 아니면 예전에 갖고 있던 물건도 안 된다는 건지 기준일이 궁금하실 건데요. 그 기준일을 정리했습니다. 조합원 지위 승계 금지 규정은 2017년 파리 대책으로 들어온 조문입니다. 그래서 2017년 전으로 흘러갑니다. 2017년 10월 24일 이전에 매수한 물건은 적용이 안 됩니다. 아니면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최초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한 정비사업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남의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는 구역들이 전부 2018년 1월 24일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가 됐습니다. 그러니 성남 정비사업에서는 2017년 10월 24일 이전에 매수한 분만 조합원 지위 승계가 된다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10개든 100개든 모두 승계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원칙이고 예외도 있습니다. 이 예외 조항이 중요합니다. 예외 조항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장기간 실거주한 경우나 불가피한 사유로 상속, 이혼, 결혼, 취학, 해외 이주나 장기 근무, 장기 질병 등으로 세대 전원이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나 정비 사업이 차일피일 지연이 되는 경우 승계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장기간 실거주한 내용들을 깊게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했다고 하면 한 번은 팔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매매뿐만 아니라 증여도 안 됩니다. 자녀한테 증여도 인정이 안 되지만 부부끼리 증여해서 10년 보유 5년 거주를 채웠다 하더라도 인정이 안 됩니다. 또 일시적 2주택도 안 됩니다. 일시적 2주택뿐만 아니라 임대주택도 안 되고요. 농어촌 주택도 안 됩니다. 양도 시점에 무조건 1주택이어야 합니다. 혹시나 성남 도안 지역에 같은 경우 올 상가가 많죠. 상가다 보니 거주하지 않고 10년을 보유했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1세대 1주택자로서라는 글자 보이시죠? 그러니 1주택자만 된다는 이야기이고 상가, 오피스텔은 당연히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 지분을 갖고 계시는 분, 2025년 8월에 대법원 판례에 나온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한 사람은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을 맞췄는데 한 사람은 요건이 안 된 경우 요건 맞춰진 만큼만 승계되고 나머지는 현금 청산입니다. 그러니 공유 지분 물건도 잘 체크하셔야 할 항목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재당청 금지 규정으로 넘어옵니다. 법조문을 보시면 투기과열 지역 내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조합원 분양분 또는 일반 분양분은 조합원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최초 관리처분 인가일로부터 5년 동안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있던 물건이 관리처분이 되면 당첨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5년 이내에 또 다른 정비사업에 관리처분이 되면 하나는 청산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엄마, 아빠, 아들이 살고 있다가 아빠가 당첨이 됐는데 아들이 결혼하면서 세대급 분리가 됐다 하더라도 그 아들도 재당첨 금지 규정에 적용이 된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내용이고 속으로 또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투기과열 지역 내라고 했으니 하나는 투기과열 지역, 하나는 비규제 지역에 있다고 하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비사업 내에 두 개의 물건이 있다고 하면 모두 투기과열 지역 내에 있는 물건만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관리처분이 되면 당첨으로 보지만 관리처분된 물건을 매수하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도정법에 의한 재당첨 금지 규정은 도정법 내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재당첨과는 다릅니다. 그러니 도정법이 아닌 주택법에서 일반 분양 받은 물건은 상관이 없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2017년 10월 24일 이전에 매수한 분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혹시나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두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첫 번째 당첨은 최초 관리처분 인가일이지만 두 번째 주택은 관리처분 인가일이 아닌 분양신청 마감일입니다.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 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도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종전주택이 재당첨된 상황에서 두 번째 주택을 상속이나 결혼, 이혼으로 취득한 경우는 재당첨 금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투기과열 지역이 지정되면 재개발 재건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봤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공부한 저도 어렵습니다. 그만큼 재개발 재건축은 폭탄 지뢰밭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